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이곳. 올림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태극마크의 주인공은 저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이라고 합니다. 올해 보호 종료가 된 지 4년 차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봅슬레이 국가대표가 된 강한 선수. 올해 또 한 번 태극마크를 달아 경주의 스타트를 좌우하는 브레이크맨으로 활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20년 정도 보육원에서 계속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실력만큼 눈에 띄는 그의 남다른 이력은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것. 어릴 때 10년 정도 육상 선수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봅슬레이 선수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를 봐서 이제 그냥 무작정 그냥 지원을 했죠. 답답한 보육원 울타리를 벗어나 운동장을 마음껏 내달리는 것이 좋아서 시작한 운동. 지금은 올림픽 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소집이 없을 때는 강한 선수도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비시즌 중에 지내는 강한 선수의 집. 학교를 서울로 옮기면서 이제 20년도 7월 달에 여기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보호 종료 4년 차. 그 사이 늘어난 건 살림보다 이삿짐 싸는 실력이랍니다. 이사를 지금 총 1번, 2번, 3번, 거의 4번 해가지고 4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고 보면 되죠. 운동밖에 몰랐던 보호 종료 아동에게 보육원 밖의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이 문제였습니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증금으로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 이제 월세 내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첫 번째 집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집을 팔았다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나갔죠. 무작정. 그게 당연한 거인 줄 알고 근데 제가 보증금을 줬던 금액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 거죠. 그렇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립정착금을 잃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한 생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 계속 떠돌았습니다. 운동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집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그 시간. 내 인생 중에 제일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진짜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이겨내고 계속 그냥 어떻게 주어진 환경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봅슬레이 국가대표가 된 이후 훈련장과 숙소가 오히려 진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이곳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운동하면서 이제 밥이 잘 나오고 하니까 크게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죠. 이제 운동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네, 근데 이제 집에 혼자서 이제 명절 때 특히 명절 때나 휴가 때 집에 오면 그때부터 다시 공허함이 시작되죠.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국가대표 강한 선수가 아닌 20대 청년 강한도 마음 편히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거창하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아직 성공의 시자도 못 밟아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목표를 향해 그래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호 종료 아동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승영 씨도 그랬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재학 중인 유승영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소년. 그 말을 믿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장학금이 학비 플러스 생활비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성적 기준마저 떨어질 위기에 놓여가지고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학하게 된 것 같아요. 학비를 전적으로 장학금에 의존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학을 함으로써 이제 기숙사에서 원래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도 나가게 됐고, 동시에 아동 보호 종료가 되면서 이제 거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퇴소가 됨으로써 이제 제가 살 곳을 직접 구해야 되는데, 보호 아동이 대학에 가면 보호가 연장되지만 휴학을 하면 보호 종료가 돼 기숙사를 나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영 씨는 당장 지낼 집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침대 하나면 꽉 차는 원룸이 승영 씨의 생애 첫 집. 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살림살이도 다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집을 구한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집을 알아봤을 때 500에 30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정말 좋은 집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겨우 보호 종료 4개월 차. 이 집도 낯설지만 혼자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요리가 아직 미숙해요. 이것도 다 탔다. 어떡해. 그냥 먹어야지. 계속 보육원과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스스로 음식을 만들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넘친다. 왜 이러지? 기름을 좀 버려야겠다. 보는 내내 불안불안, 영 어설픈 솜씨였지만 식비 같은 고정 지출을 아끼려면 점점 익숙해져야 하죠. 보호 종료 아동한테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일단 달마다 나가야 되는 돈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비 부분에는 그 알바나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 벌이고 있나요? 햄버거집 그 알바랑 가외 알바도 하나 하고 있어요. 대학을 진학을 해도 유지를 잘 못해요.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금은 이제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갔고 공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그래서 유지를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고 싶지만 당장 월세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을 때 기부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꿈이 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이들의 꿈을 가로막는 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